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장마가 끝나자 폭염이 기승입니다. 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철까지 겹쳐서 소비자들과 상인의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온 손님들. 카트에 선뜻 채소를 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상추는 얼마나 사셨어요? 저희 한 팩 사는데 상추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비싸져가지고 많이 못 샀어요. 점심시간을 맞은 식당. 평소 상추만 가득했던 쌈채소 바구니 절반을 배추가 채웠습니다. 타산이 안 맞으니까 배추라도 더 미안하니까 배추라도 더 드리려고 있어요. 장마 기간 크게 뛰었던 채소 가격은 곧장 이어진 폭염에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금치와 상추 등 무더운 날씨에 취약한 쌈채소 가격이 특히 올랐는데 한 달 전보다 상추는 3배, 시금치는 배가량 비싸졌습니다. 배추 등 대체 채소의 수요도 증가하면서 가격이 덩달아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닭고기 가격도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할 때 10% 이상 상승했는데 날씨와 휴가철 수요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요즘 폭염특보도 많고 해서 아무래도 조금 재배나 생육에 조금 저조했을 수 있고요. 재배 수확지로부터 유통 과정에서 소비지까지 오르는 전 과정이 조금 콜드체인으로 해서 정부는 이번 달까지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상추와 닭고기, 감자 등 10개 품목에 대해 최대 30%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논콩 재배 농가의 복구를 위해서 긴급 방제비 3억 2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침수 피해 농가에는 이번 달 말까지 헥타르당 100만 원의 농약대를 주고 다른 작물로 파종할 경우 종자 무상 제공과 함께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논콩 파종을 놓쳐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의 가입 기한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하고 침수로 다른 작물 재배가 어려운 경우에도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광주의 지역화폐인 상생카드는 이제 시민들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죠. 어디에 썼나 살펴봤더니 음식점이나 마트, 의료비, 학원비 등에 다양하게 쓰이면서 민생경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중에 사용처가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여서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료를 마친 시민들이 광주 상생카드로 병원비를 냅니다. 광주 업체에서 쓰면 매달 50만 원까지 7에서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 이젠 필수 결제 수단입니다. 올 상반기 사용액만 5,280억 원에 달합니다. 또 만들어 놓으면 모든 마트 같은 데 가서도 살 수 있고 이용하겠어요. 여러 가지로. 상생카드를 어디에 주로 썼나 살펴봤습니다. 음식점이 968억 원, 의료비 928억 원, 마트 등 유통업종이 897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교육비 654억 원, 주유 등 연료비 314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중으로 이런 사용처가 대폭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화폐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쓰라는 정부 지침 때문입니다. 주요 사용액 기준으로 보면 마트 등 유통 분야의 67%, 의료비의 50%, 연료비는 89%의 결제가 막히는 겁니다. 지금 연매출 30억 이하랄지 업종을 제한해버리면 시민들은 선택권을 박탈해버리고 또 사용하는 데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경기 침체와 지역 자본 유출 등을 고려해 사용처 제한 지침을 고쳐달라는 건의에도 정부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부산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사용처를 제한했고 목포도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시는 경제 상황 등을 살펴 사용처 제한 시행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지역 단체들이 에너지공대 감사를 빙자한 호남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방분권운동본부 광주본부와 광주전남 혁신도시 포럼 등은 성명을 내고 에너지공대는 에너지 기술 연구를 통해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호남 특혜로 낙인 찍었다며 에너지공대에 대한 정부의 감사와 총장 해임 건의를 규탄했습니다. 또 반도체 특화단지가 수도권과 영남으로 배정되고 첨단 전략산업에서 광주와 전남이 소외되고 있다며 현 정권의 호남 홀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어제 광주공항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었는데요. 계속되는 폭염특보에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일터는 쉼없이 돌아갑니다. 폭염 속 야외 작업을 중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뙤약볕 아래 전기공사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상을 막기 위해 방염복까지 입어 더위에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모든 그 위에서 바가지 작동하는 그 기계가 유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압도 거기 저게 엄청 열을 받습니다. 유압 호스에서 나오는 그 열기가 또 더해지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그만큼 더 덥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광주의 체감 기온은 35도를 웃돌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5개 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폭염으로 작업이 불가능하면 발주처가 공사 기간을 연장해주는 기준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은 어떨까? 광주의 한 지하철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이곳의 지면 온도는 50도를 훌쩍 넘고 있는데요. 뒤에서는 여전히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다른 건축공사장도 쉼없이 돌아갑니다. 작업 중단 권고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사실상 하나만합니다. 작업을 안 하는 곳도 있나요? 아마 그런 데는 없을 것 같네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5월부터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광주 28명, 전남 65명. 발생 장소로 따지면 야외 작업장이 가장 많습니다.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주들이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은 공사 금액하고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청은 이번 달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특별 현장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드러난 광주 선운 2지구 아파트에 대해 LH가 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LH는 오는 20일까지 2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지하주차장 기둥의 슬래브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21년 착공해 오는 2024년 600여 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지하주차장 기둥 112곳 가운데 42곳의 철근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전시와 체험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 세계유산축전이 8월 한 달간 순천에서 열립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이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진행한 세계유산축전은 지난달 백제 역사유적지구에 이어 이번 달 순천만 갯벌과 서남사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화포와 와온 해변에서는 갯벌 스테이가, 서남사에서는 예불 봉안 의식과 산사 스테이가 진행되고 또 초등학생을 위한 세계유산 학교도 운영됩니다. 고흥 지역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 군공항 고흥유치위원회가 군공항을 고흥만 간척지에 이전하라고 전라남도에 제안했습니다. 유치위는 어제 전남도청과 광주 전투비행장 무한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바다와 인접해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고흥만 간척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의 최적지라며 고흥의 유치 기회를 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흥군은 이 같은 유치위 제안에 대해 광주 군공항 유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목포시가 무더위 쉼터에 대해 안전 점검을 벌이는 등 무더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무더위 쉼터 227곳과 그늘막 110곳을 점검하는 한편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살수차 2대를 이용해서 상가와 주택 밀집 지역에 물을 뿌리고 태풍과 강풍 등 기상재해에는 그늘막을 결박하는 등 안전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25.9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기온은 금세 더 올라서 한낮 기온 35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60mm입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은 나주 35도, 화순 36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33도, 광양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5도, 강진과 해남 34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31도에서 35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오전 9시를 기해 발효가 되겠고요. 5일까지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해안가로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폭풍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32도 이상의 무더위와 함께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